자, 오늘 한국 증시는 새벽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비록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그 와중에도 AI 테마가 나스닥을 비롯한 전체 뉴욕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이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국 증시에도 역시 훈풍으로 작용했는데요. 거기다가 오후 3시에 발표된 대만 TSMC 매출이 또 막판 한국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뭐 초반부터 좀 생색 정보통은 좀 그렇지만 제가 지난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곧바로 시행이 되면 반드시 이제 소비 쪽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집합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증권주랑 간편결제주들이라고. 그래서 어제는 증권주들 날라갔고 오늘은 간편결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렇게 이틀째 치고 나가면서 아까 다나라고 카카오페이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AI 관련주들은 좀처럼 수급이 약화될 조짐이 안 보이는 와중에 오늘의 동력은 이것도 어제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애플의 WWDC 2025 이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코스닥이 제일 확실하게 약발을 받았다 보니까 약간 국뽕 느낌으로다가 바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플이 유일하게 조금 뒤처진 게 바로 AI 디바이스 이쪽인데, 어제는 메타가 그 스케일 AI에 1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로 요게 이제 낙수 효과가 돼서 결국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비롯한 창투사들에까지 이렇게 한국 증시까지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러다 이제 간밤에는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그 WWDC에서 AI 관련해서 뭐 혁신까지는 아니고 애플의 지금까지 AI 속도치고는 나름 신속한 대응이 나온 건데, 우선 페이스타임 전화 메시지 앱에서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도입돼서, 근데 요거는 뭐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가 이미 작년에 싹 다 완성한 기능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애플은 그 AI 기능이 데이터 센터나 인터넷 접속 없이 자체 기기 내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뭐 애플급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해외 가면은 번역기 어플 같은 거 뭐 팝하고 이런 거 막 쓰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로밍해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애플은 요걸 그냥 아이폰 전원만 키면 그 아이폰 기기 안에다가 기능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챗GPT와 애플의 자체 AI인 인텔리전스 기능의 콜라보를 통해서 사진, 연락처, 포스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챗GPT가 변환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속의 객체나 문자를 인식해서 일정 등록이나 검색이 가능하게 기능 추가했고요. 또 애플 뮤직에서는 가사 번역 기능하고 AI 기반 오토믹스, 그러니까 내가 DJ가 돼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막 지직지직 스크래치 넣고 막 디제잉을 가능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블루투스 스피커에다 연결하면 다 같이 또 그런 디제잉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TV의 경우는 아이폰을 마이크로 활용해서 노래방 기능을 지원하는, 이거는 약간 좀 짜치는 거 아닌가? 애플답지 않은 약간 산티의 기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회의 중간에 이제 재떨이 날아갈 그런 일 아닌가요? 하여간 애플이 이제 그동안 아껴왔던 AI 기능 이번에 아주 그냥 전부 아도를 쳐버린 느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앱에서는 다운로드한 게임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친구랑 순위 경쟁이 가능한 그런 모드를 또 적용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AI 테마의 추가 상승에 일조한 재료가 하나 오늘 더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저 나름대로는 좀 쇼킹하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AI라는 걸 정말 현실적으로 체감을 한 게 그 영화 터미네이터 여기였잖아요. 이게 84년도에 나온 거니까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와, 그때 저는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뉴코아였나 하여간 극장에서 보고서 거기서 이제 뭐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뭐 태어나기 전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터미네이터가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시 이제 내 친구가 나보고 돌대가리라고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AI가 결국은 너무 똑똑해지는 바람에 자꾸 이제 명령 내리고 귀찮게 하는 주인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배신하고 결국 멸망시킨다는 게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 그런 AI 또는 사이보그나 로봇의 경우는 항상 그 자폭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인간이 그거를 이제 개발할 때 설계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심어놓은 장치일 텐데, 근데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대만 TSMC가 자기네 공장에 있는 반도체 장비에 킬 스위치, 일명 자폭 장치를 심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간밤 이제 해외 SNS를 비롯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가 뭐냐? 바로 한 대당 기본 옵션으로 샀을 때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ASML의 노광 장비고요. 이게 바로 EUV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이저로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이제 그 장비잖아요. 근데 TSMC가 뭐 자동차 주문할 때 옵션 추가하듯이 거기 ASML EUV에다가 리모트 킬 스위치, 그러니까 원격 자폭 장치를 심어달라고 주문을 해서 현재 그 대만 TSMC 공장에 있는 ASML 노광 장비에는 다 이 킬 스위치가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진짜로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또 회자되는 게 그 미국 국무부의 한 인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서 TSMC 공장을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TSMC 공장을 폭격할 수 있다. 이걸 대만 정부도 용인한 거다. 이런 말을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만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우린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 성명까지 냈던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후로 다시 지금 TSMC가 이렇게 원격 자폭 장치를 ASML 장비에다가 이제 심어놨다는 게 알려지니까 당연히 1차적인 반응으로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자원이나 뭐 땅 따먹기, 노동력 뺏어가려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반도체 때문에 세계 대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한 거고 거기다 정말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첨단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가서 악용이 되느니 차라리 그냥 폭파시켜버리자. 그래서 이런 자폭 장치가 도입이 되면 결국 그 터미네이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핵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인류의 기술이 통째로 위협받으면서 어느 날 이게 순삭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SNS에 막 떠오르게 된 거죠. 여기다가 오늘 오후 3시에 그 TSMC 5월 매출이 공개됐는데요. 일단 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추가된 게 그 TSMC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월간 매출을 찍은 거, 그리고 작년 5월 대비 매출이 무려 42.6% 증가해가지고 사실 지난해 5월 달만 해도 이미 AI 테마가 완전히 풀악셀로 그냥 질주를 하던 상태였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막 갈아치우고 그때 약간 난리였을 때인데 그때보다 거의 50% 넘게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의 매출이 3,205억 대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4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역대급이라고 했던 지난 1분기 매출이 17조 6,400억이었는데 TSMC는 이걸 5월 한 달 동안 다 벌어버린 건데 이 정도면 뭐 AI 테마가 이제 뭐 퍼질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는 사실 기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그래도 한국 증시 무난하게 이제 추가 상승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박살난 섹터가 바로 대형마트 유통 이쪽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정권 초기에 아주 끝발이 아주 죽여주는 그 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냥 몇째 주 일요일 이런 게 아니라 빨간 날은 무조건 대형마트 문 닫는 걸로 해라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오늘 이마트,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까지 모두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의외의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형마트의 경우는 최근 M&A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홈플러스만 해도 의무 휴업 때문에 이제 연간 매출 1조가 날라갔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뭐 홈플러스보다 매출 손실이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제는 빨간 날은 무조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캐셔분들 그리고 이제 진열 담당하고 이런 비정규직 분들이 또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은 마트가 쉰다고 반드시 전통시장을 가라는 또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마트 닫았어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먹거리의 경우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이제 하시는데 웬걸? 앱으로 해서 이커머스로 사보니까 신선식품도 리뷰만 잘 따지고 평점 보니까 이거 멀쩡하고 괜찮은 게 왔어. 그래서 이제 그런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오프라인 매장의 발길이 줄어든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대형마트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의무 휴업을 핑계로 직원 수 줄이면서 키오스크랑 무인 매장 이런 거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누가 타격이 클 것이냐. 사실은 저 진짜 친동생 같은 동생도 원래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재수 씨가 지금 마트에서 캐셔 알바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걱정인데 그럼 이제 마트에서 일자리 줄어드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게 과연 이 등가 교환이 가능할 수준일까요? 그리고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의 임금이 더 높다고 아니면 최소한 같다고 이게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분들도 그래요. 사실 대형마트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보다는 근로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전통마트로 가지 않고 그냥 자발적 실업이 또 증가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을 놓고 이제 정부에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식으로 좀 친시장적인 딜이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장차관 및 공직자 국민 추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썼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과 주변에 설득 가능하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금융감독원장을 맡아서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에 제 모든 인생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금융투자 분석사로서 금투협에 자격 등록돼 있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고 맨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상장 종목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증시 주변 자금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증가를 해도 그 코스피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상장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계속 농갈라 먹기를 끝도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만 봐도 이게 사상 최고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0년대 초반에 2925포인트였어요. 그 지금 그거에 비하면 진짜 4분의 1 토막인데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이면 벌써 20년 이상 전인데 그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3000포인트 시대 연다고 2925포인트를 갔다가 그 뒤로 이 꼴이 된 거예요. 왜? 상장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 자고 나면 계속 늘어나. 끝도 없이 늘어나. 1년에 막 100개씩 넘게 늘어나. 하지만 미국 증시가 다릅니다. 기축통화국인 동시에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투자금이 몰려드는 그런 나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상장 종목 수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하고 이제 정반대의 현실이고 나스닥은 신이다. 계속 장기 우상향이다. 기다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어떤 동력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매년 쌍둥이가 3명씩 태어나는 그런 가정의 얘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증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월급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자녀 수가 1년에 3명씩 늘어나면 도저히 가게를 살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 정관 수술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굶어 죽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늙고 기능이 쇠해서 더 이상 출산을 못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저는 참 올 여름에 때이른 더위처럼 같이 찾아온 이 대한민국 증시의 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상장 종목수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거래소는 어차피 상장 종목이 늘어나야 거기서 이제 또 IPO 수입을 잡고 돈이 벌리는 그런 공기업이지만 제가 금감원장이 되면 그 한국 거래소와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상장 종목 수를 제 임기 동안에 단 한 종목도 늘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눈깔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오늘 현재 코스피 962개 종목, 코스닥 1799개 종목, 이 상장 종목 수가 단 하나도 늘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진영 논리를 초월한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부터 우리 후세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변에 설득하실 수 있는 지인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의 추천 인증이 막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고 제 막 핸드폰에도 이미 막 보냈다, 청원됐다, 막 추천했다 이런 인증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 일단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추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openchoice@korea.kr 오픈초이스? 이거 나만 부끄러운가? 어쨌든 그 다음에 대통령 SNS 이거는 이제 정권 바뀌어도 계속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SNS 이 페이지니까 여기다가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추천인 정보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대표 경력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기 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인사혁신처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우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 구분에다 기타 그 다음에 추천 직위에다가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접수 양식은 그 찰스 브론슨 59님께서 너무 정리 잘해 주셔가지고 요걸 공유해 드리고요. 제가 지금 고정 댓글에다가 유튜브 커뮤니티 페이지를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또 고정 댓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브론슨 59님을 비롯해서 메리제이님, JK리님 그리고 이미 저를 금감원장에 추천해 주신 많은 구독자님들과 앞으로 추천해 주실 국민 여러분께 결과와는 관계없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금감원장에 임명이 되면 당장 출근 첫날부터 매주 월수금은 직접 제가 민원 상담 창구 업무를 볼 거니까요. 저를 모시려면 금감원 민원 창구에 오시면 제가 앉아서 접수를 보고 있겠습니다. 출근 제대로 했나 또는 졸지 않고 일 똑바로 하고 있나 업무 잘 보고 있나 확인하러 꼭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그 창구 업무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1332 금융 민원 상담 콜센터에서 또 제가 전화 상담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월수금 이렇게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화목은 뭐 하냐? 관리 종목 지정돼가지고 거래 정지 중인 상장사들 이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상장 종목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래는 안 되는 이런 좀비 종목들 제가 그 상장사들 직접 탐방 나가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전혀 회생의 기미도 의지도 없는 그런 데는 즉시 상장 폐지 심사에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정리 매매 기간에는 제일 먼저 소액 주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대주주 팔 수 있게 이렇게 뭐 비록 설거지라도 그 주식 매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습니다. 고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벌써 이제 2주가 흘렀는데 골드만삭스가 당시 이제 대선 딱 일주일 앞두고 코스피 목표치를 갑자기 기존 2,800포인트에서 급하게 이제 2,900포인트로 상향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니까 그 2,900포인트가 사실 12개월 목표치인데 이것도 바로 이제 사정권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코스피 목표치를 2주 만에 다시 3,1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강세장이 8회 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8회 말이 될 거라는 마이 오운 뷰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거기다 이제 오늘은 또 환율이 단 하루 만에 10원 급등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또 이제 외국인으로 하여금 어떤 스탑 사인의 그런 걸로 작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3,100포인트는 12개월 목표치고 그럼 내년 2026년 6월 초까지 전망치인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든 연말이든 하여간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고 또 미국도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어떤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면 미국 증시도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하러 나설 거고 그럼 이제 우리도 코스피 3,100포인트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거 우리가 너무 앞당겨서 일찍 맛을 봐버리면 정작 그렇게 미국이 사상 최고치로 달릴 때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도 그만큼 미리 쌓여 있어 버리니까 또 미국 증시 강세장에 좀 뒤처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올해 EPS 즉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기존 12%에서 이번에 16%로 올려잡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3,100포인트로 역시 올려치기 들어간 건데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로는 대선 이후 정치 리스크의 완화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성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GDP를 최소 1.3에서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또 이번에 3,100포인트 전망에서 나름 또 인상적인 게 이거는 이제 과거 우려와는 달리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정상화될 가능성을 골드만삭스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존 어떤 보수 정권의 메리트라고 꼽혔던 뭐 분배보다 성장 그리고 한미 관계도 안정적으로 요거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 흡수했던 이런 기대를 골드만삭스가 내비친 거죠. 거기다가 상법 개정안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지금 여대 야소로 이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런 걸 또 장점으로 꼽았고 이게 결국은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이어진다면 이거야말로 해외 투자자 유입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거다. 그래서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의 과매수 분위기는 이제 6월 말에 발표 예정인 MSCI 연내 리뷰에서 한국이 워치 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에 외국인들이 이제 베팅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워치 리스트는 MSCI 선진지수 대상국으로 이제 관찰한다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면 약간 무슨 관심사병처럼 부정적인 워딩으로 인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찰 대상국은 이제 유력 후보 내지는 결선 진출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한국 증시가 포함되면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시브 자금 뭐냐면은 전 세계 연기금 그리고 이제 대형 펀드나 운용사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자산을 할당하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늘리는 거죠. 그런 액수를 보통 의미하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이제 그 아이 앞으로 통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보험도 들어줄게 그야말로 기계적인 자산 배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시브 자금 41조는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 애 태어나면 뭐 친척들이 돌잔치 때 봉투도 주고 금반지도 주고 설날에 세뱃돈도 주고 또 이제 이 아이가 재능이 뭔가 탁월한 게 보이면 거기다 이제 또 교육이나 투자도 병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패시브 자금보다 그 외에 추종 자금이 더 클 수도 있죠. 자, 여기다 이제 골드만삭스는 사실 이 대목이 저는 조금 쎄하긴 한데 하여튼 환율의 12개월 전망치도 내놨는데 이게 1,31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바로 몇 달 전하고 비교해보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살 때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원화 강세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한국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원화가 더 강해지면서 환차 이익도 추세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코스피 시총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중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가능성이 크게 봤고 특히 이제 K반도체는 그런 반도체 사이클을 보통 2분기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럼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한국 주식 매수 추천 리스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게 또 핵심인데요. 일단 컨빅션 리스트에는 크래프톤이 당당하게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BGF 리테일, DB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한솔케미칼, 하이브, 현대해상, JYP엔터, 강원랜드, KB금융지주, 그 다음에 KT,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 SDI,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종목이죠. 시프트업,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 SK하이닉스, 그리고 구아프리카TV, 현재 숲 이렇게까지. 자,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셨으니까 사실 아무리 이 골드만삭스가 한 잘 알
한국 증시를 잘하는 외국계 증권사라고 하지만 뭐 다 맞추기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당장 지난달에 이제 시프트업 아직도 이제 매수 추천 리스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완전히 고점에서 매수 의견 내는 바람에 우리 외국계 리포트 보신 구독자님들도 지금 좀 골치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에 뭐 리노공업을 비롯해서 상방으로 맞춘 게 훨씬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특히 이제 하이브의 경우는 그 어도어 민두광에 난 이후로 뭔가 하나 또 나올 것 같다 해서 조심하라고 했다가 바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하이브 목표가를 50만 원 위로 또 설정하자마자 오늘 또 급등 나왔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복불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도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떤 콜레발이 강한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설레발이 강한 오발을 떠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 유가 전망도 그랬고 약간 그렇게 시세가 급등하는 그런 데는 또 귀가 얇아가지고 좀 극단까지 완전히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까지 한번 핥아보겠다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콜 외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코스피 3,100포인트 전망도 반드시 뭐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냉온탕 전략으로다가 외국계 리포트도 역시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완전 완전 콜레발 상방이면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의 한국 증시 전망도 봐야죠. 사실 이 모간 스탠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그 야인 시대의 그 미화 경부급으로다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아니지 좀 순화해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요. 마침 또 이 모간 스탠리의 대주주가 일본 미쓰비시 UFJ 그룹이죠. 하여튼 그럼 이제 모간 스탠리의 뷰는 뭐냐? 일단 한국 증시의 상반기와 하반기는 그야말로 전혀 분위기가 딴판일 거라고 보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역시 그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의 불확실성이 지배를 했다면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혼란하고 공매도 불확실성이 동시에 해소가 됐고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미 그런 이제 정치와 공매도라는 악재가 더 이상 코스피를 하방으로 누를 만한 여력이 이제 떨어졌다. 이제 급하게 지금 재료가 소멸됐다는 거죠, 악재가. 그러면서 이제 모간 스탠리는 웬일인지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코로나와 측근들의 노이즈 때문에 개혁이 중간에 좌초가 됐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타이밍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췄다고 모간 스탠리가 인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도 이제 트럼프가 올 초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그냥 갑질을 하면서 상반기에 그렇게 좀 혼란스러웠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 글로벌 환경도 안정되면서 세계 경기가 상승 사이클 초기 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섹터에서는 자동차하고 IT를 모간 스탠리가 선호한다. 그 대신에 2차 전지하고 그 2차 전지 소재주들 밸류 체인은 상승 사이클에 좀처럼 편승을 하기 힘들고 약간 좀 더 변동성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 모간 스탠리의 이제 주특기 있죠. 기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봐서 일단 여기도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베이스 케이스, 즉 기본 시나리오로 2,800. 그 다음에 이제 불 케이스, 최상의 시나리오로는 3,100포인트.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500에서 2,700포인트 박스권으로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골드만삭스랑 상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코스피 3,100포인트로 이제 일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도 이미 고점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간 스탠리는 이번 한국 증시 하반기 전망에서 종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바로 코리아 포커스 리스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외. 그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JP 모간에서도 하여튼 요즘 한국 주식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이 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스마트 머니로서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탄다는 전략은 좋지만 그게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경우에는 내려오는 걸 또 걱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JP 모간에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동시에 비중 확대 중인 K 보험주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 순으로 콜했는데 타픽 그러니까 최선호 종목은 뭐냐? 바로 삼성생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해상, DB손보, 삼성화재, 코리안리, 그 다음에 한화생명 이런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SBC의 신한지주 리포트도 이어서 볼게요. 일단 HSBC의 K은행주 탑픽은 KB금융인데 여기는 이제 목표가 10만 1,000원에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근데 이 KB금융을 신한보다 선호하는 결정적 이유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2019년 라임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 이것 때문에 신한금융지주는 당국에 찍혀서 추가 규제의 부담을 겪고 있다. 두 번째, 사모펀드랑 주요 주주들의 매도 압력이 계속 부담되고 있다. 세 번째, 순이익 증가세가 KB한테 조금 처진다. 그 대신에 신한의 경우는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의 확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인데 작년 신한금융지주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적극적으로 이제 축소한 덕분에 올해 1분기 기준 11조 4천억으로 총 2.7% 여신 대비 수준이라고. 그래서 올해 신한금융지주 순이익 전망치가 5조 원 정도로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한다. 그 결과
투자 의견은 KB금융하고 마찬가지로 매수에다가 신한금융지주 목표가는 79,0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딱 중간인 수요일인데요. 일단 저는 내일 아니면 모레 목요일쯤 이번 한국 증시 강세장이 8회 말에 진입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심판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미국 증시고 그냥 새 대통령하고 새 정부는 투수 정도의 역할이 맞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 정부 일정 중에 내일 중요한 거는 5월 고용지표가 내일 공개되는데 이게 비록 대선 전에 5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고용 관련 대책이 마침 이런 날 딱 공개가 되기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AI랑 충돌 없이 잘 정책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만약에 이제 민노총 등 어떤 정치 공학적인 변수로 그게 수월하지 않다면 AI 테마주는 갑작스러운 조정의 모멘텀을 맞을 수도 있죠. 거기다 마침 내일 또 정부 일정 중에서 유통 물류의 미래를 한눈에 제1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 요것도 예정돼 있는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무인 로봇 물류 이게 이제 증시 테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연 고용 증가랑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역시 정부의 조율 과제가 관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런 와중에 또 신규 상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GC 지놈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미국의 5월 CPI 나오는데 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 이제 트럼프의 반응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겸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 후보 김희욱입니다.